고대 건축물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고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탐구하고 건설이 불가능해 보이는 선사시대 구조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발견합니다. 1위. 아일랜드 매스 카운티의 녹지에는 스톤헨지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신석기 시대 무덤인 뉴그레인지가 있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에 지어진 이 건물은 노스와 다우스의 무덤도 포함하는 세계 문화유산인 브루나보인 단지의 일부입니다. 뉴그레인지, 누그레인지, 능거석 예술이 새겨진 돌로 둘러싸인 커다란 원형 마운드입니다. 이 구조물은 폭 85m, 높이 12m로 모은 마운틴즈 및 위클로와 같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가져온 약 20만 톤의 흙과 돌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뉴그레인지 중심부에는 불에 탄 뼈와 타지 않은 뼈를 매장하는 데 사용되는 십자형 방으로 이어지는 돌 통로가 있는데 이는 장례식에 사용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통로는 지붕 상자를 통해 동지 일출을 포착하도록 정렬되어 내부방에 햇빛이 가득 차고 무덤의 천문학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뉴그레인지가 복잡한 예술과 건축학적 정교함으로 인해 종교적 또는 의식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로 흰색 석영바위로 만들어진 외관과 주변 돌 원형의 존재는 그 의식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유적지의 역사적 중요성은 다그다, 다더와 그의 아들 앵거스와 같은 신들의 고향으로 여겨지는 아일랜드 신화에서의 역할로 인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화적 서술에 따르면 뉴그레인지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하늘 왕국과 지상 왕국이 만나는 주권과 신성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고고학 연구, 특히 1962년에서 1975년 사이의 마이켈 J. 오켈리의 연구는 뉴그레인지의 비밀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방문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무덤 전면을 복원하는 등 오켈리의 재건축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고대 구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나선형, 아치, 기하학적 패턴을 조각한 뉴그레인지의 예술은 디자인과 상징성에 대한 고도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주로 입구석과 군벽석에 새겨져 있는 이러한 조각은 장식적 차원을 넘어 제의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페루 쿠스코 북부 외곽에 위치한 삭사이오아만, 섹세이와먼은 해발 3,701m에 달하는 거대한 복합단지이다. 사파 잉카의 파차쿠텍, 퍼샤쿄텍과 그의 후계자들의 지도하에 15세기에 건설된 삭사이오아만, 섹세이와먼의 건축적 업적은 선사시대 문명의 역량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모르타르 없이도 서로 완벽하게 맞물릴 정도로 정밀하게 절단된 거대한 블록으로 구성된 거대한 건식 돌담으로 유명합니다. 그 정밀도는 수많은 돌 사이에 종이 한 장도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기술은 석공술에 대한 잉카인들의 앞선 이해뿐만 아니라 지역을 자주 흔드는 지진 활동을 견디기 위해 큰 돌을 조작하는 능력도 강조합니다. 가장 큰 돌의 무게는 거의 2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그 당시에 사용 가능한 제한된 기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 돌을 그렇게 정밀하게 운반하고 조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있는 요새의 전략적 위치는 쿠스코 계곡의 멋진 전망을 제공하며 군사 거점으로 사용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석조물의 복잡함과 우아함을 보면 그것이 중요한 의례적 역할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넓은 광장과 퓨마의 이빨을 본뜬 지그재그 벽이 있는 넓은 테라스는 천상의 사건과 일치하는 부지와 함께 잉카인들에게 영적인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섹세이와먼의 건설은 잉카 건축업자들이 주로 청동이나 석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합니다. 잉카인들은 벽이 수세기 동안의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거대한 돌을 만들었습니다. 디니슬린,
에서의 실험과 같은 현대 실험에서는 잉카 석공의 정확성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지만 석조 연결부의 정확성을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건축 방법의 미스터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섹세이와머는 약탈과 파괴를 겪었습니다. 특히 스페인 정복 기간 동안 많은 돌을 재사용하여 식민지, 도시인 쿠스코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장 큰 돌만 남아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어 섹세이와먼의 원래 웅장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섹세이와먼은 문화적 자부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잉카의 동지 축제인 인티레이미가 열리는 곳으로 잉카의 전통을 보고 조상들의 공학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수천 명의 관광객과 현지인들이 모여듭니다. 3번. 테오티후아칸. 현대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40km 떨어진 멕시코 계곡에 위치한 테오티후아칸은 고대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건축적 기량과 도시 계획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와 같은 기념비적인 피라미드로 유명한 테오티후아칸은 멕시코인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무역, 특히 흑요석 도구를 통해 국경 너머로 영향을 미치고 건축 혁신과 예술을 통해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00년경에 건설되었으며 주요 기념물 건설은 약 서기 25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 550년경의 도시는 심각한 파괴를 겪었고 6세기와 8세기에 버려졌는데 이는 아마도 535년에서 536년 사이의 극심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도시 디자인은 피라미드를 포함한 주요 의식장소와 행정장소를 연결하는 죽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것 중 하나인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66m 이상이며 금속 도구, 바퀴 또는 초안 동물 없이 300만 톤의 돌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테오티후아칸족이 사용하는 건축 기술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경사진 패널과 수직 패널이 번갈아 있는 경사면 구조를 갖고 있어 안정성과 인상적인 시각적 외관을 제공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잔해, 어도비 벽돌, 석회 회반죽층으로 지어졌는데 덕분에 이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규모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인 군주제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이는 이 도시가 왕실에 도상하기 부족하고 공동체적인 종교적 상징주의가 우세한 것으로 입증되는 신권적 또는 집단적 국가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영향력은 마야 땅과 멕시코만 연안과 같은 먼 곳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알 수 있듯이 메소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쇠퇴한 후 신들의 탄생지로 여겼던 아즈텍과 같은 후기 문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피라미드와 문화에 감탄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고고학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테오티후아칸의 쇠퇴 이유와 주민의 민족성을 포함하여 테오티후아칸의 많은 측면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4번. 바이바진. 러시아 투바 공화국 테레콜 호수의 섬에 위치한 신비한 고고학 유적지입니다. 8세기경에 지어진 이 요새 단지는 고립되어 있고 그 목적과 거주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연구자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포어베즈인이라는 이름은 투바어로 진흙집으로 번역되며 이는 진흙 벽돌을 사용한 현장의 주요 건축을 반영합니다. 포어베즈힌의 디자인은 약 3.5헥타르의 직사각형 면적을 둘러싸고 최대 12m 높이의 벽이 있는 특이한 디자인입니다. 이 벽 안에는 사원이나 궁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앙 건물을 포함하여 여러 구조물의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지의 배치는 중국 건축의 영향을 암시하며 이로 인해 해당 시대에 이 지역에 제국을 건설한 투르크족인 위구르족이 이곳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론이 탄생했습니다. 포어베즈힌의 목적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군사 요새였을 수도 있고 행정 중심지였을 수도 있고
심지어 영적인 휴양지였을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외딴 위치와 일상적인 유물의 부족으로 인해 유적지의 해석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단지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의 흔적이 밝혀졌지만 이번 사건의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격 탐사 및 동위원소 분석과 같은 고급 기술을 포함한 최근 발굴 및 연구는 포어베즈힌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러한 연구에 따르면 이 유적지는 단 한 번의 기념비적인 노력으로 건설되었으며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된 후 버려졌을 수 있습니다. 포르바진, 포어베즈힌은 고고학적 수수께끼일뿐만 아니라 산악 풍경과 그것을 고립시키는 호수로 둘러싸인 훌륭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그 신비로움은 이 고대 건축물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과학자와 관광객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포르바진, 포어베즈힌의 새로운 발견은 역사적 퍼즐의 추가 조각을 제공하여 한때 시베리아의 이 외딴 지역에 거주했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번호 태양의 문, 티와나쿠. 볼리비아에 잠시 머물며 유명한 티티카카 강 근처를 여행해보자. 여기에서 역사가들에 따르면 서기 800년경에 최대의 화려함에 도달한 약 4평방킬로미터의 고대 정착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민 수는 10,000에서 2만 명 사이입니다. 기념비적인 구조물, 장식된 도자기, 거석 블록 등 역사적 관련성이 있는 수많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물체들은 12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빠르게 할당되었지만 푸에르타 델 솔, 푸에어터 딜리트 솔이라고 불리는 단일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일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볼리비아 대중의 믿음에 따르면 푸에르타 델 솔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연결하는 신비로운 장소로 간주됩니다. 번호 6. 신비한 군도인 낸 머돌 탐험하기. 남마돌씨, 혹시 이곳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딴 천국 같은 구석에서는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만 기대할 수 있지만 남마돌에서는 신비한 석조 건축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된 것 중에는 AD 7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지어진 궁전, 사원, 무덤 및 주택이 있습니다. 제기되는 질문은 누가 그렇게 외딴 곳에 그렇게 웅장한 것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남마돌의 지역 엘리트와 상류사회 구성원들이 아마도 지방정부의 거주지로 살았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군도에는 담수 공급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위치가 수도권이나 중앙정부 거주지로 적합한가요? 제 생각에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남마돌 단지가 제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이것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의 버전일 뿐입니다. 단지는 심하게 손상되어 실제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번호 7. 피에드라 델 페뇰, 피드러 딜리트 피놀 또는 페뇰 데 과타페, 페넌 더 과테입는 콜롬비아 안토키아에 있는 인상적인 암석층으로 지상 200m, 해발 2135m에 이릅니다. 메데인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과타페 저수지 근처에 위치한 이 기념비적인 화강암 돌은 이 지역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자연 틈새에서 740개의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수지와 주변 산의 장엄한 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사진 촬영과 풍경 관찰에 이상적입니다. 라 피에드라 델 페뇰,
나피드러 딜리트 피놀, 은 L페놀, L피놀, 과테입, 자치단체 사이의 영토 분쟁과 전설이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지역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적, 정신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 지역은 레스토랑, 기념품 가게, 보트 타기, 저수지에서의 수상 스포츠 등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포함하는 개발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육체적인 도전, 관광시설의 조합으로 피에드라 델 페뇰은 콜롬비아에서 탐험할 수 있는 매혹적인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8번. 그레이 서펀트 마운드. 오하이오를 통과한다면 그레이 서펀트 마운드를 볼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유서 깊은 분분은 높이 91cm로 뱀 모양의 스핑크스 분분으로 뱀이 꼬리를 말아 땅 표면 바로 아래에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유적지는 서기 1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고고학자들은 당시 그곳에 살았던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신성한 의식을 위해 이곳을 사용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굴하는 동안 어떤 문화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마운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된 아데나 고분군이 3기인 것으로 보아아데나 문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번호 9. 업튼의 동굴, 어프턴즈 케이브 업튼의 챔버 동굴, 어프턴즈 체인버 케이브 은 지금까지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고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위치한 이 동굴은 언덕에 지어진 14피트 길이의 터널로 숲에서 뻗어나와 있으며 그 내부는 상당히 으스스합니다. 터널은 어둡고 이글루 같은 아치형 지하방으로 연결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지 동안 방의 입구가 태양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굴이 19세기에 현지 가죽 제역업자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 신비한 것은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300개 이상의 유사한 이상한 석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에 대해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이 유럽 정착민들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 의식실을 위해 건설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번호 10. 이집트의 고대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대 미완성 오벨리스크는 수천 년 전의 고대 유물입니다. 이집트 아스완시 북쪽 채석장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으로 여겨집니다. 기반함을 깎아 만든 후 미완성으로 아래쪽 부분은 여전히 아래 기반함에 붙어 있었습니다. 고대 채석장은 훌륭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고대 이집트인의 공학 및 석재 가공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는 보호 기념물이자 공개 박물관입니다.